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붉은 혜성님께서 직장 생활하는데 만만해 보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장 생활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계급사회입니다. 또 하나는 거의 어떤 동물과 같은 생존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약하면 우리는 물리게 됩니다. 학교 생활도 똑같아요, 사실은. 내가 힘이 약하면 힘센 아이들이 나를 때리고 내 물건을 빼앗아 버리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나를 지킬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킬 힘이 없으면 결국은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 착하고 예의 바르고 마치 남이 원하는 대로 제가 야근해 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어떤 순진한 마음으로 살다가는 이 사자가 사슴을 물어버리듯 내가 직장 생활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약자가 되어버리면 처음에는 직장 상사가 나를 무시했는데 이제는 동료가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하 직원까지도 나를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는 인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에 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 못했다, 너무 착했다, 너무 순진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어찌됐든 내가 좀 약하던 착하던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일단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 무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더 착하고 선하고 봐주고 해 웃으니까 오히려 그거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못되고 양아치스러운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이 다 착한 사람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이라는 정글에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약점 잡히지 마라.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 힘들잖아요. 동료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주 만난 사람들에게 고민을 토로할 수 있어요. 직장 상사가 요즘에 김대리 뭐가 힘들어? 고민 있으면 말해봐. 누구누구가 지금 사이가 안 좋고 아니면 제 가정에 어떤 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속마음, 가정사, 비밀스러운 이야기, 자기의 불쌍한 스토리, 요즘에 저 우울증에 걸렸어요, 요즘에 공황장애 걸려서 지금 병원 다니고 있어요. 이게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저 사람들은 나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의 병에 걸렸구나, 이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가 아니야? 이 사람 이상해, 이 사람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를 험담하고 무시하고 나의 치부와 약점을 누군가에게 또 말해버릴 확률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만해진다라는 것은 약하니까 만만해지는 거예요. 약하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약점이 많다는 거예요. 강하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이 약점이 없이 강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사소한 속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직장 동료와 상사들에게 말을 해버린다. 자칫하면 이게 뒷담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돌고 돌아서 너가 나 험담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너 가정에 지금 문제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의 개인사를 들춰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처럼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속마음을 잘 말하는데 술자리에서는 술만 먹고 저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끝내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이제 말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찌 보면 동료들하고 잘 어울리고 때로는 자기 PR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 잘하려고 해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직장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말 실수에, 인간이 패가 망신하는 것의 80% 이상은 바로 이 말 때문이라고 해요. 정치인들 결국은 말 한마디로 한순간에 아웃돼 버리잖아요. 연예인들 말 한번 잘못하고 이 글자 한번 잘못 써가지고 아웃돼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직장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상사에게, 동료에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는데 근데 잘못해가지고 이 직장 상사가 열등감 있고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뭐 웃기려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재밌게 하려고 검증되지 않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설프게 분위기 띄우고 잘 보이고 유머스럽게 만들려다가
공경에 처할지도 모른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중에 연습이 되고 익숙해지고 좀 짬밥이 생길 때까지는 차라리 저 김대리는 과묵한 사람이구나. 차라리 말수가 없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말이 많아서 욕먹고 저 사람은 말만 많다. 저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한다. 저 사람은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욕을 먹을 바에는 차라리 진중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더 낫다. 그렇게 계속 남의 말을 경청을 하면 오히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다. 이건 제 경험인데 저도 어찌 보면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제 나름대로 조금 말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조직, 대학원이든 직장이든 어딜 가게 되면 한두 달에는 되도록 조용한 성격을 유지해요. 그래서 절대 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 식자살이든 뭐 수업을 받더라도 처음에는 분위기 파악을 해요. 그리고 되도록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성격이 좋구나. 저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화를 잘 내구나. 저 사람은 경계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분위기가 다 파악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아니면 어느 정도 내가 이 조직에서 좀 짬밥이 돼서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위치가 되었을 때 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그때까지는 귀를 열고 경청하고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 상황을 이 조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익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충분히 어떤 사고가 나지 않으면서 이 조직에 익숙하고 정착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 제 자신을 자유롭게 드러내도 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직장 생활에 이렇게 단계별로 있다. 또 하나는 말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는 말투, 애매모호한 말투. 예를 들면 부장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부장님,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오늘 일찍 온다고 했는데 차가 막히고 제가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삶을 이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는데 되도록 생활에서는 말투가 분명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는 정확히 이걸 물었는데 우물쭈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렇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불분명하게 말해버리고 마치 그 말하면서 약간 우는 듯한 어떤 표정과 말투,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조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버리면 정말로 이게 무시하기 딱 좋은 캐릭터가 될 수 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깔끔하고 정확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말투를 이제는 연습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한번 5일 이내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안 되면 미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 봤는데 이거 이렇게 된 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오늘까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좀 자신은 없지만 제가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시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할 듯 같습니다.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것을 삼가하고 하였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투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우유부단한 성격도 좀 사라지고 이 말투만 바뀌어도 사람이 당당해져요. 그런데 당당하지 못하고 너무 착하고 순진한 사람은 말끝이 후려지고 목소리가 한 것 같아요.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끝이 이렇게 툭툭 떨어져요. 그런데 했습니다. 했어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집에서 말투만 바꿔도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근데 당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어깨가 축 숙여지면서 이렇게 우물쭈물 말해요. 그런다고 해서 물론 주눅이 들어서
고개도 푹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더 무시하게 돼요. 너는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말투가 우물쭈물해? 너는 왜 이렇게 애매모호해? 너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너의 생각이 뭐야? 너의 감정이 뭐야? 이런 식으로 나를 더 공격하게 돼요. 그걸 보는 주변 동료들은 아, 저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사회생활을 못하구나. 이런 식으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는 직장에서도 어깨를 펴고 되도록 당당한 척이라도 하시라. 그리고 말투 속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하더라도 말투라도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겠으면 욕 먹겠습니다. 제가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동료들이 나에게 더 점수를 주는 것이지, 괜히 내가 이 거짓말 비슷하게 하고 아니면 이 위기 상황을 좀 도망가고 싶어서 말끝을 흐려버리거나 약간 소심하게 내성적으로 대응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약점이 되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세 번째, 직장 생활도 결국은 이 경쟁이잖아요. 이게 좀 슬픈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느 직장 생활에서 내가 존중받고 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쓸모있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쓸모가 없으면 그때부터 무시당해요. 직장 생활은 경쟁 관계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직장 생활에서는 어찌됐든 이 존재가 쓸모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직장에서는 이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그럼 그렇잖아. 쓸모없으면 너 나가. 그럼 쓸모없으면 이 책상을 옮겨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인간은 모두 쓸모있는 사람이겠지만 내가 직장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일을 잘해야 된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게 제일인 것처럼 직장 생활에 결국은 첫 번째는 내가 그 해당하는 업무에 좀 더 시간을 내고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윗사람이 나를 함부로 깔 수 없도록 직장 동료들도 이 사람이 이것만큼은 잘해. 부하 동료들도 김대리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혹은 김대리님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물론 열심히 직장생활 하겠지만 더 열심히 잘해서 정말로 잘하고 싶다라면 내 업무를 좀 더 집중해서 잘해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좋다. 또 하나 직장 생활에서는 이 사람들과 즐겁게 잘 어울리는 능력, 그것도 두 번째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거절을 잘해야 된다. 이것도 모순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 거절을 하면 오히려 욕먹고 무시당할 수 있고 왕따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맞습니다. 직장 생활을 상사가 시키면 이 일에 대해서는 거의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것은 내가 다 받아주겠지만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불합리한 거 있잖아요. 완전히 나를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깔보는 거 있잖아요. 이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도 우리는 그래 직장이니까 참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참으면 계속 참아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나를 무시하게 돼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요. 꿈틀거려야지 두 번 다시 이 사람이 지렁이를 밟지 않아요. 그런데 지렁이가 꿈틀거리지 않으면 계속 나를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밟아도 되구나, 상관없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도 도저히 아닐 때는, 불합리할 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병이 들 정도로 힘들 때는 요거는 제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녁에 제 부모님과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게 들어줄 수 있는 건 잘해야 되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도와줄 일이 있고 거절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저 사람들도 내가 저 사람한테는 그때 했는데 저거 거절했으니까 이거 부탁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미리서 조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 정도 부탁을 들어주니까 이 정도 내가 부탁을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거절을 분명하게 정중하게 잘하면 이 사람도 나를 필요할 때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직장생활 호구가 된다.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거절하면
싸가지 없다, 건방지다, 지밖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더 험담할 수 있는 빌미를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착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은 일 잘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사람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착한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이 착한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중에 병원 가가지고 약 먹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욕먹고 계속 야근해야 되고 무시당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드니까 밖에서 그냥 치료받아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직장생활에서 내 피와 땀, 내 온몸을 갈아가지고 돈을 받는 정당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거절을 잘하는 것이 좋다. 거절을 잘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게 된다. 물론 모든 것을 화를 내면서 막 짜증내가면서 제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이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욕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주지만 이거는 제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내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거 좀 시간이 될 때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잘하는 것이 좋다. 당장은 이 사람과 사이가 조금 나빠질지언정 차라리 거절을 분명하게 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낫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마운 줄 안다. 계속 도와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저 사람은 호구구나. 발표도 꿈틀거리지 않는 지렁이와 같구나. 그렇게 이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한다.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냥 본성이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약자니까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인의 마음이고 정말로 올바른 사람의 마음인데 대체적인 인간의 마음은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고 강자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본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거절을 한 번씩 잘 해서 내가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겠다. 다섯 번째, 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그 아우라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이 사람이 키가 작고 설령 못생기고 뭐 돈이 없고 계급이 낮아도 딱 자기 자신이 단단한 그 에너지의 응집체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보호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딱 자기가 이렇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 싸움이에요. 기운 싸움이에요.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단단하구나. 이 사람은 허술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의 기품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뭐 명품 가방에 명품 옷에 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 에너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대하려다가 이 사람을 만만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이 아이를 매일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뭐 씻겨주고 가방 정리해주고 이렇게 한 아이들은 이게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어디 약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방치해버리고 도시락도 안 싸주고 책가방도 정리 안 해주고 뭐 준비물도 신경도 안 써주고 머리 깎아야 되는데 머리도 깎지도 않고 뭐 콧물 나오게 놔둬버리면 이 아이 친구들이 대우해 주겠어요? 무시해요, 욕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알게 모르게 쯧쯧쯧 하게 되고 지나간 사람들이 이 아이를 불쌍해 봐요. 마치 고아처럼 봐요. 부모가 이 아이를 사랑해주면 이 아이가 밖에서도 이 부모의 후광을 얻고 이 사랑을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가 당당해져요. 그런데 부모가 방치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써버리면 이 아이는 마음도 약하고 이렇게 고개도 푹 숙이고 남의 눈치 보고 있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알아. 얘는 사랑받는 애가 아니구나. 버려졌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막 들어오고 막 때려버린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해버리면 이제 호구가 되면서 거절을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말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울먹울먹하고 애매모호하게 막 말끝을 흐리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괜히 이 말했다 욕먹지 않을까 저 말했다 욕먹지 않을까 계속 눈치 보고 그러다가 직장생활에 말려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자신의 직장생활도 결국은 자기를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의 외모를 잘 꾸미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명품으로 이렇게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옷이든 외모든 머리 스타일이든 이건 좀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다. 예전에 저는 사실 그런 거 신경을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외모에 전혀 신경이 안 쓰니까 항상 선배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 이렇게 지저분하냐? 하물며 저희가 군대에서도 제 후임 소대장이 선배님은 인간 곰팡이다. 왜 이렇게 더럽냐고. 그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런 것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기 좋은 딱 좋은 거였구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그런 외모로 얼굴이 사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예쁘지 않는 거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그거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외모를 좀 더 꾸밀 수 있는데 꾸미지 않고 자기를 방치하고 이것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기 딱 좋은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책상 관리 같은 것도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남한테 잘 보이는 것도 맞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사랑은 다른 말로 자기 관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옷을 입고 이렇게 내 책상을 정돈하고 잘하고 이 사람 주변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자기 관리가 돼 있고 성격도 깔끔하고 좀 분명하구나. 이 사람이 일 처리를 잘하겠구나. 이 사람은 믿을만 하겠구나. 그런데 옷도 어제 입은 옷, 이 와이셔츠 더러운 거 또 입고 술 냄새 풀풀 풍겨갖고 머리도 안 감고 책상은 난장판이고 냄새 나고 뭐 관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일 처리를 좀 꼼꼼하게 적어놓고 이렇게 딱딱딱 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덜컹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구나. 부하 직원들이 이걸 보면서 무시하게 돼요. 뭐 대하기는 편하겠죠. 그냥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직장에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외모 꾸미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의 책상만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 책상을 보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된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그런 것 같아요.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가 직장 생활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너무 잘나고 당당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적당해야지.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뭐든지 부족하면 또 욕먹고 무시당해요. 너무 잘난 척하면 교만하다고 다 쳐버려요. 직장에서 너무 잘난 척하면 이 사람 승진 안 시켜줘요. 밑에서 이 사람 다 끌어내려버려요. 너무 이 사람이 순진하고 착하고 너무 자기 거 못 챙기고 그러면 오히려 위에서 밟아버려요. 첫 타켓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은 제가 굳이 표현한다라면 적당함의 어떤 묘미다.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하면 안 된다. 자기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잘하고 너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인기남, 인기여가 되려고 애쓰면 오히려 큰일 날 수 있다. 천천히 그냥 배운다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섰을 때 이제 좀 더 내 색깔을 드러내도 늦지 이제 않다. 마지막으로 적당히 욕먹고 사는 것이 좋다. 뭐 제가 그렇다고 직장생활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 항상 올인을 했어요. 운동선수 할 때도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미친 사람처럼 했고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인기투표 1위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적에 좀 빠져 살았어요. 군대에서는 내가 장군이 돼야 되겠다. 회사에서는 사장이 돼야 되겠다. 저는 뭘 하더라도 항상 1등이 되려고 아부왕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 사람을 뭐 이용해 먹어서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예스맨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화가 나도 참고 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엄청나게 직장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나 동료들이 부럽다고 해서 넌 성격이 좋다. 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참을 수 있냐? 너는 정말 그 일이 좋았나 보구나. 말 같지도 않는 소리죠. 저는 아주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속에서 불이 났다니까요. 막 복수하고 싶었고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어.
거절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절하는 법을 몰랐어요. 거절하면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할 것 같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소외당하고 진급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참아가면서 저는 꿈틀거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2년, 3년 하면 지쳐서 마음의 병이 되어서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직장 생활에서 잘하려고 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적당히 직장 생활은 욕먹을 각오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구나. 적당히 미움을 받는 게 맞았구나. 그래서 예스맨이 되지 마세요. 근데 열심히 하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모든 사람 기분 맞춰주고 이 사람 존중해주고 희생해주고 봉사해주고 이렇게 하면 직장이 나를 진급시켜 줄 것 같죠. 동료들이 내가 힘들 때 다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근데 직장은 냉정하게 슬프지만 미안하지만 경쟁 관계예요. 나의 직장 상사도 몇 년 후에 나하고 경쟁 관계가 돼요. 내 밑에 부하 직원도 사실 경쟁 관계가 돼요. 그래서 너무 순진하게 순수하게 형, 동생, 언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직장에서 교류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생존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참고 살다가 설령 진급하고 내가 조금 뭐가 잘 됐을지 몰라도 내 마음이 병들어 버려요. 내 마음이 병들면 오히려 돈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다 몸 병들어서 암이라도 걸려봐요. 평생 50, 60 이후에 암 때문에 내 인생 다 잃어요. 마음의 병 여러분 한 번 걸려버리면 이 몸의 병 그나마 회복이라도 되는데 마음의 병에 한 번 걸려버리면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직장 생활에서 진급해서 50만 원, 100만 원 더 벌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승진시켜주지 않아요. 생각보다. 때로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운이 좀 필요해요. 아니면 또 인맥이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작용해서 또 되기 때문에 내 몸 갈아가면서 마음 갈아가면서 욕 안 먹으려고 착한 사람 되려고 이렇게 하다가 설령 직장 생활에서 진급을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내 미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직장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렇게 몸바쳐 헌신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더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직장이 나를 그만큼 대우해주고 나도 이 일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불합리한 것을 계속 참아가면서 억지로 어거지로 그렇게 견디다가는 내가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건 다 소진이 돼요. 거기에 내 마음도 소진이 되고 내 몸도 소진이 돼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 내가 몸과 마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려고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몸과 마음이 망가져 버리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이기적으로 여기서 뭐 놀이터도 아니니까 당연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을 받는 만큼 우리는 돈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진급, 뭐 승승장구하고 사장 되고 돈 많이 버는 거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직장이라는 것은 냉정해요. 직장은 내가 진급이 되면 될수록 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피와 살을 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직장은 기부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이유 없이 공짜로 500만원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500을 준다는 것은 500만큼의 내 피를 빼먹는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든 인생이든 멀게 길게 42.195m 킬로미터를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100m, 10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100m 달리다가 졸도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진급이 안 되더라도 나는 가늘고 길게 내 몸과 마음을 잘 보존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내 가족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빨리 내가 하려다가 내 몸이 병들고 내 마음이 병들고 너무 무리해가지고 과속해가지고 직장에서 오히려 잘려버리거나 쫓겨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서 내가 결국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 있게 하나하나씩
호흡하면서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지만 작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혜성님의 어떤 직장 생활하고 뭐 똑같은 게 아니죠. 제가 뭐 들어본 게 아니니까 이 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가 경험했던 내용도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